해볼게. 급수를 공부하시려면 첫 번째 요거부터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앞에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었는데요. 수열의 극한은 요거를 조금 편하게 표현을 하면 일반항의 극한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항의 극한.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항의 극한을 어떻게 써줄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주로 다루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배우는 급수 있죠. 급수는 일반항의 극한이 아니라 이제는 합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의 합의 극한. 그래서 합의 극한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걸 우리는 급수라고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리미트 sn이라는 것을 보통 라지 s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이 라지 s가 바로 급수를 의미하는 식이에요 라는 건데, 자,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sn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보면 a1부터 시작해서 a2, a3, a4 이런 식으로 해서 땡땡땡땡 가서 an까지, 여기까지 더한 거를 우리는 sn이라고 했단 말이야. 됐니? 자, 근데 어제 쌤이 수열의 극한 설명하면서 수열의 극한은 경향성을 다루는 거다. 즉 n번째 항 이후에 이 수열이 어디로 갈까, 이거를 주목해서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급수를 표현하는 시그마 표현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급수의 시그마 표현이거든.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얘는 an이라는 일반항을요, 첫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근데 무한대항이라는 건 없으니까 무슨 얘기야? 계속 더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느려 써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A1, A2 쭉쭉쭉 가서 원래는 AN에서 끝났어야 돼. 그럼 요까지는 이제 SN이 되는 건데,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가겠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더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첫 번째는. 됐니?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잘 봐. 내가 이 시그마 기호 있잖아요. 요 n부터 1까지 시그마. 요 기호를 자, 이렇게 쪼개보면, 잘 봐. 앞에를 리미트라고 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써두고, 그런 다음에 뒤쪽에 합을 나타내는 기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예요 라고 하고 an이요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여기에 써진 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n이라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sn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sn이 되는 건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sn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요 sn, 즉 원래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요 sn을 급수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분합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부를 거예요. 그래서 급수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부분합에 극한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급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교재에서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급수와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급수의 정의는 뭐냐면, 급수의 엄밀한 정의는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을 우리는 전부 다 급수라고 합니다. 즉 수열의 모든 항들을 플러스 기호로 합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식을 전부 다 급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기호로, 시그마의 기호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걔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걔가 늘었어 보면, 쭉 늘었어 보면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하고 그 이후로도 쭉쭉쭉쭉 더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봐도 돼요. 교재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땡땡땡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요게 바로 합의 경향성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과연 이 합은 어디로 갈까? 요거를 주목해서 보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급수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써지냐면 요렇게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요거를 요렇게 리미트와 시그마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요 시그마를 다시 sn이라고 바꿔서 sn의 극한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얘도 어쨌든 간에 극한이에요. 급수도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을 하면 계산 결과는 반드시 수렴 아니면 발산한다라는 것은 뭐 함수의 극한에서도 배웠고 수열의 극한에서도 배운 내용이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 잠깐. 우리가 결국 급수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부분함 SN을 먼저 식 세우자라는 게 첫 번째야. 되니? SN이라는 것을 먼저 식을 세우자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SN에다가 두 번째 SN의 식을 세워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SN의 값을 구해서 요거에 극한 연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극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수렴이라는 게 나올 거고 하나는 발산하는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알파라는 값으로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발산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급수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an에 대한 sn 합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합에다가 뭘 씌우냐면 리미트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그 합에다가 리미트를 씌운 다음에 그 계산 결과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얘기를 쌤이 쭉 정리해 준 게 바로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4페이지까지. 알겠니? 그래서 결국 정리해 보면 급수라는 것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합의 식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의 식에다가 극한을 붙인 게 급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쌤이랑 이제 중요하게 볼 게 바로 뭐냐면 75페이지에 3번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자, 이제 쌤이랑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수학원 수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수열의 합을 배운 다음에 SN과 AN의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치? 그래서 SN과 AN 관계가 뭐였냐면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하는 거고 얘가 N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첫째 항은 S1과 같습니다 라고 써지는 요 관계. 요 관계가 이제 수열의 SN-AN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요걸 바탕으로 잘 봐. 합과 일반항의 관계죠. 그러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야. 그럼 이걸 이렇게 봐도 무방해. 급수는 뭐냐면 SN의 리미트 값이죠. 수열의 극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항의 리미트 값이에요. 그럼 여기다 리미트 붙인 것과 여기다 리미트 붙인 것도 무언가 관계가 있을 거야 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명제, 정의죠. 뭐 정의라기보다 그냥 뜻, 명제, 항상 참인 명제부터 써줄게. 자,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잘 봐. 급수가 수렴하면, 즉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면, 합의 극한이 수렴한다면 반드시 리미트 AN 일반항은 제로가 됩니다. 요거 참이에요. 항상 참이에요. 왜 그런지 증명도 해드릴 거야.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항상 제로야. 근데 역 있죠, 역. 리미트 AN이 0이면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거의 대우 명제를 써볼게요. 요거의 대우 명제를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리미트 AN이
0이 아니에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야. 그럼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요것도 참이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됐네?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인 거야. 알겠지? 요 두 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왜 맞는지부터 증명해 볼게요. 자, 왜 리미트 SN이 수렴하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반드시 0일까? 요거. 자, 요거는 요거 갖다가 푸시면 돼요. 요거 갖다 증명하면 되는데, 잘 봐. SN이라는 거 있죠? 자, SN이 있는데, 이 SN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까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Sn-1이죠. 자, Sn-1인데요. Sn-1은 A1부터 시작해서 A2까지 가서 땡땡땡 가서 맨 끝에가 AN-1로 끝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요.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게 되면, 자, Sn이고요. 마이너스. 자, 잠깐 공간 만들어 놓고 Sn-1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얘가 뭐가 나와? AN인 거야.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양쪽에다가 뭘 붙이냐면 전부 다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이렇게 붙인 거지. 됐니? 근데 문제에서의 가정이 뭐냐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SN이라는 값이 어떤 알파라는 특정한 값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SN의 극한이 알파라면 Sn-1 요거랑 하나 차이 나는 것도 급수값이 얼마가 돼? 극한값이 알파가 된다고 배웠잖아. 하나 차이 나는 건 그냥 똑같다고 취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뭐가 되냐면 요것도 알파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알파에서 알파를 빼는 거야. 그럼 얼마야?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AN이 0이에요. 이게 증명. 됐네? 오케이.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의 극한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해봐. 리미트 SN이 217이래. 217. 그럼 217이면 리미트 AN 얼마야? 물어보는 거거든. 에이, 0이야. 볼 것도 없어. 이 얘기. 즉 요 자리에 써진 게 숫자잖아. 숫자. 특정한 숫자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값이냐면 극한값. 수렴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면 AN은 볼 것도 없이 0이 된다라는 거야.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걸 증명하냐? 자, 두 번째.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발산과 수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자, 보세요. 자, 어떤 수열에 대해서, 어떤 극한에 대해서, 자, Sn이라는 것이 있대. 됐니? 그럼 Sn에 대한 리미트를 붙인 게 급수잖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요 수열의 합의, Sn, 부분합의 일반항의 극한을 생각해 봤더니, 일반항의 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자, 하나는 0이 아니고요. 하나는 0이 나온 거야. 그러면 0이 아닌 애 있지. 뭐 리미트 AN이 1이야. 리미트 AN이 2분의 1이야.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경우에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급수는 무조건 뭐예요? 100% 발산한다라는 거죠. 볼 것도 없어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만약에 리미트 AN이라는 극한값,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요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먼저 적어줄게. 얘는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100% 수렴은 아니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지만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얘는 없어요. 제로예요. 수렴할 가능성 제로예요. 무조건 안 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리미트 AN이 2분의 1이잖아. 일반항의 극한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2분의 1을 계속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야? 계속 숫자 커져요. 2분의 1, 1,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계속 숫자 커진다고. 그럼 합의 극한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겠죠.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이런 거지. 0000000을 계속 더해. 그럼 0 이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런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니? 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어떻게 봐야 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미적분 캘큘러스라고 하는 대학교 미적분 가면 P 시리즈라고 배우거든. P 시리즈. 급수가 0으로 시리즈야.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시리즈 맞아요. SERIES 맞지? 쪽팔릴 뻔했어요. 네. 자, 근데 P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이거는 참고로 알아도 x의 p제곱분의 1 x의 p제곱분의 1 이건데 p가 얘가 1보다 크잖아. 응? 2보다 더 미안.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무조건 수렴. 즉 x제곱분의 1부터 무조건 수렴한다는 뜻이야. 근데 p가 2보다 작잖아. 요거.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발산해. 그래서 요거를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 왜 발산하지?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대학 과정이라서.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다.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좀 보여드릴게. 자, 볼게요. 증명 하나만 합시다. 어떤 걸 증명할 거냐면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리미트 sn이 무조건 수렴하는지 에 대한 증명을 할 거고 얘가 100% 수렴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할 거야. 자, 그래서 an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n분의 1로 잡을 거야. n분의 1. 자, an을 n분의 1로 잡아볼게. 그러면 부분합 구하는데 부분합의 형태가 SN은 잘 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선생님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걸 더하잖아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는 0이라는 값을 계속 더해 나가니까 어딘가에서 딱 멈추지 않을까요? 의 느낌이거든.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발산을 해요. 왜 발산하는지 보여드릴게. 자, 봐. 자, 일단 리미트 an은 0이죠? 요거 극한값은 0이야. 그럼 요건 만족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근데 요게 왜 발산하냐? 자, 요렇게 가볼게. 요렇게. 쌤이 이렇게 끊어보면 해보세요. 앞에 1 더하기 2분의 1 그대로 쓰고 여기 두 개를 내가 4분의 1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를 전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 이렇게 4개 묶은 것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밑에 노란색으로 써진 식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2분의 1을 더하는 게 되는 거고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발산해요. 계속 2분의 1을 더하니까 발산하지. 근데 잘 봐. 그러면 요 하얀색 식과 원래 우리가 구해놨던 SN과 밑에 노란색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면 대소관계가 얘 3분의 1이잖아. 얘 4분의 1이고 그럼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아. 그 다음에 일로 와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이잖아. 5분의 1보다 8분의 1이 작고요. 6분의 1보다 8분의 1이 작고요. 7분의 1보다 8분의 1이 작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어요. 위에 게. 근데 작은 애가 발산해요. 작은 애가 발산해? 그럼 얘보다 큰 애도 당연히 뭐 할 거라는 거야?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 됐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76페이지 보세요. 교재 76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과 수열의 극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한대요. 자, 첫 번째 명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야? 제로다. 별표. 별표. 증명은 했어요. 쌤이 밑에 있는 증명은. 자, 다음에 2번 갑니다.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일반항의 극한이 제로가 아니라면 급수는 100% 뭐한다? 발산한다. 요것도 별표. 명제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대우 명제를 가지고. 자, 근데 그 바로 밑에 76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즉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한다고는 얘기할 수 있대 없대? 없어요. 그게 어떤 얘기야? 요 얘기. 급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무조건 수렴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요? 이거에 대한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에서는 또 다른 판례를 들어놨잖아. 77페이지 보시면 다른 판례가 있지. 그치? 루트에 대한 판례. 그것도 뭐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따라서 갑니다. 77페이지. 따라서 77페이지 중간 보면 따라서 리미트 AN이 0인 경우에는 급수가 밑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야? 수렴 가능성이 존재해요. 발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합을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로직, 논리가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yes, no로. 그래서 아까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쌤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 아니다. 문제 풀기 전에 그걸 먼저 설명하자. 78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념 확장하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요게 쌤이 설명한 부분이야. 요 내용. 알겠지? 잘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79페이지 있을 건데요. 개념 확장하기 또 있습니다. 자, 교대급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요것도 중요해요. 교대급수.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이제 교대급수라고 하는 건데, 교대급수는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할 때 과연 그 급수는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를 따지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첫 번째, 교대급수의 핵심은 뭐냐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분합이 단 한 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쭉쭉쭉쭉 간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애가 있대. 그러면 잘 봐. 처음에 얼마야? 1이야. 근데 색깔 구분 보라색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다시 노란색 요렇게 세 개 더하면 얼마야? 다시 1이야. 자, 다시 보라색 요렇게 더하면 얼마야? 얼마니? 3분의 2야.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더해. 얼마야? 1이야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 요까지 더하잖아.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3이 돼요. 아, 그러면 보라색이 지금 뭐야? 짝수항까지 더한 거. 끝나는 항이 짝수항인 거. 보라색은.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은 끝나는 항이 홀수항인 거지. 따라서 얘는 전체 부분 합이라는 것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끝항이 끝나는 항이 홀수인 경우와 끝나는 항이 짝수인 경우에 따라서 합이 어떻다는 거야? 달라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합이 최소 2개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항이 홀수항이다 라는 얘기를 합에 대한 기호로 표현하면 SEN-1. SN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홀수항들의 합 이러면은 못 도와줘. 알겠지? 진짜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마다가 SEN-1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홀수항들의 합이요. 아니죠. 홀수항만 더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알겠어?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 끄떡이지 말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뭐야 이랬더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이건 뭐야? 홀수항들의 합이야 이게. 왜냐면 여기다 K에다 1 대입해봐. 이거 K에다 1 대입하면 뭐야? A1 2 대입하면 A3 3 대입하면 A4 A5 이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알았어? 아니야. 전혀 다른 거야. SEN-1는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거 시그마로 쓰면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EN-1까지 AK인 거죠. 이렇게 써줘야 얘랑 똑같아. 이거랑 달라요. 알겠어? 잘 구별해. 자, 그럼 얘인데 SEN-1이거든. 홀수항까지의 합. 끝항이 홀수항인 거. 그럼 끝항이 홀수항인 거 계산해 보면 끝항은 1. 그 다음은 1, 1. 그 다음은 1, 1. 이렇게 되죠. 다 지워지고. 그럼 뭐가 돼요? 1이에요. 얘는 계속 1이야. 얘는 잘 봐. 짝수항은 SEN이잖아. SEN은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가지. 맞아? 그럼 네 번째까지 더한 게 뭐야? 1 빼기 3분의 1. 여섯 번째까지 더한 게 뭐야? 1 빼기 4분의 1. 그지? 그러면 n이 2일 때는 2야. n이 2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2야. n이 4일 때는 3이야. n이 6일 때는 4야. n이 8일 때는 뭐야? 5네. 됐어요? 그죠? 그럼 이거 n으로 어떻게 써요? n이 2일 때는 2야. n이 3일 때는 4야. 아 미안. n이 4일 때는 3이야. 일반화 시켜보자 이거야. 일반항으로 한번 해보자. n이 2일 때는 여긴 n이 1이구나. 미안하다.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얼마야? 2야. 분모가 2야. n이 2일 때는 얼마야? n이 2일 때는 3이야. n이 3일 때는 얼마야? 4야.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n 플러스 1분의 1이 이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그냥 딱 계속 매번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다 극한 붙이고 여기다 극한 붙여봐. 그럼 여기다 극한 붙이고 여기다 극한 붙이면 얘 극한값 얼마? 1이죠 얘는 당연히. 근데 얘도 극한 얼마예요? 0으로 가니까 1이.
아, 그럼 이런 거네. 이 두 개의 극한값이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야. 동일. 그럼 약간 좌극한 우극한 느낌이랑 비슷한 거야. 잘 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대급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끝나는 항, 부분합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물론 이거 얘들아 이거 하나 둘 이렇게만 나눠질 수도 있지만 더 나눠질 수도 있어요. 3개 4개가 될 수도 있어. 식이 어떻게 조작되냐에 따라서.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극한값이 동일한 거야. 즉 여기와 여기에서 나온 두 개의 부분합의 극한값이 똑같다면 이 전체 급수는 뭐 하는 거야? 급수는 수렴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극한값이 달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하는. 그래서 자,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할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자, 첫 번째 특징은 부분합이 단한계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고,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결국 리미트 SEN이라는 것과 리미트 SEN-1이라는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개가 같다면 급수는 존재해요.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급수값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얘와 얘가 다릅니다. 두 개가 다르다면 얘는 뭐 하는 거야? 발산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교대급수에서는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과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전체 급수도 수렴하는 거고, 두 값이 다르다면 전체 급수는 발산하는 거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79페이지에 보시면은 급수의 성질 나와 있는데, 급수의 성질은 자 거기다 밑줄칠게요. 급수의 성질은 누구의 성질과 똑같냐? 우리 수학원에서 배우는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알겠니?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해. 왜? 급수도 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페이지 넘겨볼게.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1번 보시면 두 급수가 수렴해요. 두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는 두 개를 더한 거를 급수, 시그마 기호를 분배해 줄 수 있다. 참이에요. 덧셈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2번 보시면 앞에 상수배 C가 돼 있죠. C가 곱해져 있다면 그 C를 시그마 앞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주의하실 사항은 이거죠. 주의하실 사항은 밑에 봐봐.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플러스에 있는 거. 두 개의 곱을 시그마 분배할 수 있나요? AN, BN을 시그마를 각각 분배해 줄 수 있나? 없죠. 우리 이거 수학원에서 배운 거야. 안 돼. 급수도 마찬가지야. 급수도 안 돼. 극한은 됐어, 안 됐어? 극한은 됐어요. 극한은 리미트 기호는 분배가 됐거든. 근데 급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급수까지 했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급수 뒤에 문제 좀 정리를 할게요. 가볼게요. 예제 1번 봅시다. 부분분수꼴의 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분수꼴은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는 망원급수라고 얘기해요. 망원이 그거예요. 텔레스코프. 망원경.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계속 소거되는 형태, 계속 지워지는 형태의 급수를 우리가 망원급수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분분수 형태랑, 또 하나는 뭐냐면 루트 유리화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분수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a b분의 1 요거 변형해가지고 하는 거, 지워가는 건데, 이 루트 유리화하는 형태가 무조건 수렴하냐라고 얘기하면 수렴 안 할 때도 있거든. 하나 예시를 내가 들어드릴게. 봐봐. 만약에 니네한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돼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줬다고 해봐. 그냥 바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급수라는 게 어차피 계속해서 무한대로 더해가는 거니까 얘는 처음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그 다음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속 써져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선생님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니까, 이거 계속 지워지니까 결국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잘 봐. 얘 항상 급수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했잖아요. 부분합의 극한. 그러니까 부분합을 구해 볼게요. 부분합을 구하시면은 n 대입했을 때까지의 합이죠. 그러면은 얘가 지워져서 결국 n까지 가보시게 되면 요 부분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리미트 얘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SN이에요. 이게 SN이거든. 그런데 이거 리미트에다가 그럼 n에다가 무한대 씌워봐. 그럼 n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뭐가 돼? 발산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지워지니까 앞에 것만 남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항상 원칙입니다. 어떤 급수 계산을 하던 간에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부분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부분합.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이 뭘까부터 찾는 게 이제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서 계산을 마무리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예제 1번 해볼게요. 자, 예제 1번에서 1번 해보자. 1번만 해봅시다. 자, 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부분합을 이렇게 구할게. 시그마 k가 1부터요 n까지죠. 되니? 그런 다음에 일반항이 뭐냐면, 일반항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일반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가서 k까지야. 그런 다음에 1이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그럼 첫 번째 분모 자체가 뭐냐면, 분모 자체가 이미 일반항이죠. 합이죠. 합. 그죠? 왜냐면은 첫 번째 항은 1분의 1,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2분의 1,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바꿀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요 자리가요 이렇게 바뀌겠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럼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그거를 번분수 형태로 뒤집으시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2라고 해서 이렇게 적히는 거야. 그럼 이게 SN이야. 알겠지? 그럼 이거 시그마 계산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요 형태 자체가 부분분수니까,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뭐가 되냐면 n까지가 될 거고요.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 1이고요. 자, 그럼 2 앞으로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숫자 계속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2가 될 거고, 다 대입해서 지워지니까 생략할게요. 하나 차이 나거든. 하나 차이. 그러면은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맨 앞에 뭐 남냐면 맨 앞에 1 남고요. 맨 뒤에 뭐 남냐면 n 플러스 1분의 1 남아요. 이게 SN인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리미트 씌워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요 계산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개념 넓히기에서요. 1-3번에서 2번 정도만 해볼게요. 자, 1-3번에 2번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떤 형태인가 확인해 볼게. 자, 문제에서 A1이 1이라고 돼 있고 점화식 형태를 줬거든. 그래서 AN 플러스 1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n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AN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숫자가 지금 계속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n 플러스 2, n 플러스 2 계속 1, 뭐 1 대입하면 1, 3, 2, 4, 3, 5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게 계속 곱해져 있는 형태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n분의 1을 구하래요. an분의 1의 극한값을 급수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일반항을 만들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일반항 만드는 방법은 축차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축차 대입을 이런 식으로 해볼게. 자 이렇게 가는 거야. A2 있죠. 축차 대입이라는 건 이제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니까 A2가요. 1, 3 곱하기 A1이에요. 그 다음에 2 대입하시면 A3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 4 되죠. 그리고 A2. 그 다음에 A4예요. A4는 얼마가 나오냐면 3, 5, 그 다음에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AN 이렇게 써주고 AN은 N-1을 대입한 거니까 N-1,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곱하기 AN-1이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지금은 곱해져 있는 형태죠. 항들이 다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양변을 곱합니다. 양변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봤을 때 A2 똑같은 거 있으니까 날리시고 똑같이 A3 날리시고 다 지워져요. 다 지워져서 이쪽에는 AN만 남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A1만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숫자 남는 것 좀 보는데 잘 봐. 3 건너뛰고 3이 지워져요. 그러면 밑에가 2개 남네. 그지? 그러면은 4 지워질 거고 건너뛰고 지워지니까 자 밑에가 2개 남았어. 맨 앞에서. 그럼 위에도 맨 뒤에서 2개가 남을 거기 때문에 요식 정리해 보시면 얘는 AN이라는 수열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는 분모 자리에 1과 2가 남아요.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엔 얼마 남냐면 n과 n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A1인데 A1이 1이라고 했습니다. 됐어? 그러면 끝났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죠. 그럼 이거의 역수니까 이거의 역수 계산하시면 n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부분분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부분분수 계산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됐죠? 확인하시고 자 예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어떤 형태죠? 라고 얘기하면 로그예요.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건데 로그는 이제 진수끼리의 곱이죠. 그럼 진수끼리의 곱의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예제 2번. 자 보시면은 로그 2의 지금 진수의 형태가 1-2의 제곱분의 1, 1-3의 제곱분의 1, 1-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일반항을 바로 구해버리시면 일반항은 로그 2의 자 요 자리가 1 얘가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형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라고 얘기하면 얘는 1-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안에 거 통분 좀 해볼게. 자 안에 거 통분하시면 얘가 n 플러스 1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곱해서 빼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을 빼주는 거니까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에서 1을 빼주는 거라서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2라고 요렇게 써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요 n 플러스 1이 두 개가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거를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 그럼 이런 식이 되겠네. 요거에 이제 부분합을 구해야 되거든. 자 그럼 SN을 구해볼게요. SN은 로그끼리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이제 진수끼리의 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로 처리해버릴게. 자 로그 2가 될 거고 요 자리에 써지는 숫자가 자 1부터 대입하시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그러면 2 대입하시면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2 대입하면 3 곱하기 3분의 얼마가 돼? 2 곱하기 4가 되죠. 그래서 쭉쭉쭉 가가지고 맨 끝에 n을 대입했을 때니까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이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만 남겠지. 그지? 그럼 요게 이제 부분합 SN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다가 무한대 씌우면 되는데 리미트 로그 나왔죠. 그럼 리미트 로그 나왔으면 안에 거 먼저 계산한다고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1이고요. 얘가 개수비가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로그 2의 급수예요. 급수의 계산이 2분의 1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일반항액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자, 잠깐. 뭐 해볼 거냐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리미트 AN이 0이 되어야, 일단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되어야 급수가 뭐 할 가능성이 생기냐면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죠. 요거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자 가볼게. 자, 기억 가볼게요. 기억에서 일반항 보겠습니다. 기억. 그냥 눈으로 바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억 보시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n 플러스 2분의 n이야. 그럼 잘 봐. 3n 플러스 2분의 n이 뭐야? a n이죠. 그럼 a n인데 a n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럼 a n이 3분의 1이니까 0이야, 0이 아니야? 0 아니잖아. 그럼 뭐야? 발산이야. 알겠니?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고. 그대로 발산이라고. 자, 니은도 그냥 일단 AN부터 걸러볼게요. 자, 니은 보시면은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이야. 이거 뭐야? 0이네. 수렴할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잠깐만. 아니구나. 미안. 일반항 극한을 안 해봤구나. 일반항 극한이 바로 0이라고 하면 안 되네. 자, 니은 일반항 극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유리화 바로 합시다. 유리화 하시면은 얘는 개수만 바로 쓰자. 1. 그 다음에 더하기 1 분의 얘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1이네. 그럼 이거 2분의 1이네. 아니네.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네요. 발산이죠. 네, 발산이에요. 그죠? 자, 디귿 해볼게요. 디귿. 이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나왔네. 뭐야 이거? 교대급수네. 근데 잘 봐. 교대급수인데 얘가 0으로 수렴하는지만 보면 돼. 0으로 수렴하는지만 보면 되거든. 근데 잘 봐. 일반항이 지금 뭐냐면 디귿에서는 일반항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2n 마이너스 1 맞죠? 네. 그러면 이거 그냥 n에다 바로 1 대입해볼게. n에다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에 2제곱이니까 1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시면은 1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2 대입해볼게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얼마 돼요? 2 대입하시면은 3제곱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3이네. 딱 봐도 느낌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AN 자체가 뭐야? AN 자체가 발산이에요. 됐어요? AN 자체가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발산이. 그렇죠. 알겠니?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확인했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급수에 대한 내용. 그 명제는 똑같이 예제 4번은 이제 명제라서 내신용이니까 나중에 내신할 때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오케이? 네, 그죠? 자, 그런 부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118페이지 잠깐 볼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118페이지. 기본 다지기. 기본 다지기에서 2-2번 봐봐. 2-2번 보시면 요게 아까 쌤이 얘기한 급수와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이용하는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밑줄 급수가 수렴한대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일반항의 극한은 얼마다? 제로다. 이거 바로 뽑아내야 돼. 따라서 요 문제 딱 봤을 때의 느낌은 리미트 3 곱하기 an 마이너스 2라는 게 일반항이죠. 자, 이게 일반항인데 요 값이 얼마다? 무조건 제로가 돼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리미트 an이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넘기고 3으로 나눠요. 넘기고 3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그럼 문제에서 들어가는 극한 계산해 보시면 문제는 자 리미트인데요. 자, 3분의 2 대입해 보면 자, 식이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3분의 2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4. 6 곱하니까 4 더하기 5 곱하기 뭐가 되냐면 4의 마이너스 n제곱인데요. 자, 잘 봐.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지? 붙어 있어요? 그러네요. 3의 n제곱이구나. 미안. 그럼 요거네. 네. 요거네.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지? 1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됐어요? 네. 됐죠? 됐어? 자, 그러면 요 식이 지금 3의 마이너스 n제곱이 있고요. 3의 마이너스 n제곱이 있고 4의 마이너스 n제곱이 있죠. 그지? 잠깐만. an 2의 3의 n제곱. an 3의 마이너스 n제곱. 수렴하고. 네. 그러면은요, 얘 가볼게요. 요거 계산을 하는데 지금 3분의 1이랑 4분의 1이잖아. 맞아? 3분의 1이랑 4분의 1. 그지? 그럼 3분의 1이랑 4분의 1을 비교해보면 3분의 1로 다 나눠볼게요. 3분의 1로. 3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다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알겠어? 근데 이거 다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0분의 0이네. 자, 3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나누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얘가 12가 되고 잘 봐. 플러스 5 곱하기 4분의 1을 3분의 1로 나누거든. 4분의 1을 3분의 1로 나눠. 그럼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의 n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거 얼마 되죠? 0이 돼요. 요 값이. 요만큼이 0이 돼버리니까 얘만 날려주시면 되고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니까 3분의 12가 돼서 문제 정답은 4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부정형이죠. 0분의 0 꼴이에요. 부정형이니까 우리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됐죠? 네. 정리하시고. 자, 요 정도 내용까지 하고요. 오늘 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급수 지금 문제 풀어온 것 중에 뭐 실력 따지기나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비급수부터 진도 다음 주에 나갈 거니까